퇴직. 어떤 이에게는 자유의 시작이고 어떤 이에게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30년이란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며 쌓아올린 커리어.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과거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직장인에서 투기꾼이 되었다가 결국 자신의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 2월 금요일 오후 5시 박도현 70세. 그는 30년간 몸담았던 중견기업의 은퇴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공로패, 그리고 주머니에는 퇴직금 5억이 입금된 통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후배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낯선 정적과 마주합니다. 평일 오후 5시. 이 시간이면 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거나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후배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확인할 이메일도 없는 컴퓨터,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고요함. 이제 뭘 하지? 아내 박미정은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 쉬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쉰다. 그 말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TV를 보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마치 긴 휴가처럼 느껴졌죠. 둘째 주,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시시해 보이고 산책 코스도 뻔합니다. 셋째 주, 박도연은 시계를 자주 쳐다봅니다. 아직 오전 10시. 하루가 너무 깁니다. 넷째 주,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배는 나왔고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장님이었던 남자. 지금은 그저 집에 있는 남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때 그의 눈에 뉴스가 들어옵니다. 경기도 용인 아파트 가격 급등. 수도권 부동산 투자 열기 후끈. 부동산. 박도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30년간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그에게 이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밤을 새웁니다. 이번엔 회사 업무가 아니라 부동산 데이터 분석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인구 증가율, 신분 당선 연장 계획, 주변 개발 호재, 과거 10년간 시세 변동 그래프. 엑셀 시트는 숫자로 빼곡히 채워집니다. 마치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던 그때처럼 박도연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거야. 이게 내 마지막 사업이야. 아내 박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도연 씨,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돼? 퇴직금 5억이면 넉넉하잖아요. 하지만 박도연은 단호합니다. 미정아, 우리 애들 생각해봐.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애들이 집 한 채 사려면 평생 모아도 안 돼.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해서 애들한테 물려줘야지.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위험?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데이터를 봐, 데이터를. 이건 확실한 기회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30년간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 온 남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박도연은 퇴직금 5억과 대출 15억을 합쳐 용인 아파트를 20억에 매입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부동산 중개인의 축하 인사가 기분 좋게 들립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 그의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점점 고조되는 톤으로 5월 시세 22억, 6월 시세 23억, 7월 시세 25억. 불과 3달 만에 5억 상승. 박도연의 예측이 적중한 것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 자랑스럽게. 맞지? 내 데이터 분석이 틀리지 않았어. 사교적이고 활기찬 톤으로. 후배들과의 술자리. 박도연은 다시 한번 선배님이 됩니다.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프로는 달라요.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박도연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자, 건배. 오늘은 내가 쏜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할 수 있어.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집에서 아내 박미정은 다릅니다. 여보,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5억 벌었으면 팔고 정리하면 안 돼요? 박도연은 웃으며 답합니다. 미정아, 이제 막 시작인데 뭔 소리야. 전문가들 말 들어봐. 30억까지 간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봤자 얼마나 올라. 괜찮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한숨만 쉽니다. 2023년 9월, 오랜 친구 최성규가 찾아옵니다. 그는 20년간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 일한 전문가입니다. 도연아, 금리 보이지? 5%에서 이제 6% 넘어가고 있어. 정부 정책도 바뀌고 있고 지금이 정리할 타이밍이야.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성규야, 넌 너무 보수적이야. 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야.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애들 인생의 보험금이야. 보험금이 아니라 폭탄이 될 수도 있어. 걱정 마. 내가 30년간 숫자를 다뤄본 사람이야.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박도연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10월, 이자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승. 11월, 이자 월 350만 원. 12월, 이자 월 400만 원. 박도연은 통장을 확인하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퇴직금에서 이자를 빼고 나니 남는 게 얼마 없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내년 봄엔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시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5억, 24억, 23억. 2024년 2월, 용인 아파트 시세 17억, 3월 16억, 4월 15억. 불과 8개월 만에 10억 폭락. 박도연은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들여다봅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갑니다.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왜 이러지? 데이터가 틀렸을 리 없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봅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월 450만 원. 생활비까지 빠듯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합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앞에서 박도연은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반찬은 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침묵만이 식탁을 가득 채웁니다. 아내 박미정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무너지는 게 너무 괴로워요.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박도연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그만? 지금 팔면 다 날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면 어떡하냐고요.
닥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6월. 사장님, 제발 뭐라도 파십시오. 더 늦으면 은행에서 경매 넘어갑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밝지 않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합니다. 매도가 9억, 20억에 샀던 아파트가 9억에 팔렸습니다. 퇴직금 5억,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빚만 6억이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용인 아파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도연은 30년간 살아온 강남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란 집, 명절마다 모여 웃고 떠들던 거실, 모든 추억이 담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 이 나이에? 우린 건강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2024년 8월. 박도연 부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그만 투룸 반지하 빌라. 계단을 내려가며 박도연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하지만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2024년 9월.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박도연은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폐지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나섭니다. 부장님에서 사장님이 되었다가 이제는 폐지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가? 그래, 부끄럽지. 하지만 살아야지. 우리 부부 먹고 살아야지. 골목을 돌며 박스를 줍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예전엔 저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 하지만 박도연은 담담히 일합니다. 저녁 7시. 반지하 집 식탁. 반찬은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막걸리 한 병을 따릅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도연 씨. 박도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미정아, 고생시켜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넌 한 번도 나한테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 당신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 판단한 거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마시던 그 어떤 술보다 진하고 따뜻합니다. 어느 날 밤, 박도연은 다시 노트북을 꺼냅니다. 엑셀 파일을 엽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동산 시세가 아닙니다. 제목 새로운 사업 계획서. 목표 1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목표 2 건강하기. 박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더 큰 집에 살아야 성공한 거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입니다. 박도연의 마지막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되는 그 사업은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것을.